작지만 큰 이야기 전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전시의 특별 오디오 가이드를 맡게 된 김수정입니다. 올해부터 책누나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에너지도 얻고 참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책을 읽어보셨나요? 눈을 감고 책을 읽는다. 상상이 안 가시죠? 보통 책은 눈으로만 읽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감으로 책을 즐기는 방법, 오늘 전시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표현하는 이야기 섹션입니다. 어른 키보다 조금 더 큰 높이에 두 팔을 벌려도 한참이 더 그려져 있는 멋진 페인팅이 보입니다. 마치 무대 배경 같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아티스트 다인킴의 페인팅 여우의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울창한 나무가 가득한 숲에 저 먼 산 꼭대기엔 눈도 쌓여 있네요. 달콤한 귤차가 입안으로 퍼지는 듯 노을이 지고 있고 눈이 가득 쌓인 숲 바닥엔 여우 한 마리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상영되고 있는 영상을 보면 이 아름다운 페인팅 작품을 배경으로 현대무용단 고블린 파티의 이경구 안무가와 박소진 무용수가 전시 첫날 이소부와 꼬리 잘린 여우를 바탕으로 한 무용작품 여우와 돌고래 꼬리 잘린 여우를 공연한 영상인데요. 제 목소리를 일시정지 해주시고 잠시 영상 속 움직임을 살펴볼게요. 책 속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몸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인데요. 여러분도 아티스트 다인킴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나만의 이야기를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품들을 사용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표현하는 또 다른 이야기 기대할게요. 두 번째는 맞춰보는 이야기 섹션입니다. 평소 책누나 형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나 책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글을 읽어주기 전에 그림을 넘겨보며 이야기를 맞춰보는 게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길게 배열되어 있는 5점의 작품. 이 작품들은 동화 한 편을 주제로 김포 큰미래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그림책 작가 김지영, 그리고 이준호, 임지혜 사진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은 직접 책을 읽고 책누나 형들과 독후 활동을 한 뒤 사진작가와 함께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아이들의 완벽한 표정 연기, 그리고 거기에 김지영 그림책 작가가 더한 동화적 상상력, 각 작품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표현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왼쪽에 있는 작품부터 볼게요. 한 남자가 왼쪽에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상자 하나가 열려있네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행복해하는 작은 사람도 보이고 즐거워하는 작은 사람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정일까요? 그런데 사진에 등장한 친구의 복장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긴 가운에 빨간 천을 몸에 두르고 있는데요. 아직 무슨 이야기인지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 그림에서 조금 더 힌트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봤던 남자가 이번엔 누구를 만나러 왔나 봅니다. 그리고 뭔가를 여자아이에게 건네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아까 열려있던 상자 같네요. 뭔가를 신신당부하면서 상자를 건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뒤쪽으로는 신전 같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슬슬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 사진. 역시나 아까 본 상자가 등장한 걸 보면 상자가 꽤 중요한 물건인가 본데요. 상자를 중심으로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상자를 건네받았던 여자아이가 시계바늘 양쪽에 올라가 있네요. 마치 뭘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그림 같나요? 네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와! 보기만 해도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장면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상자. 그런데 상자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 상자 안에서 튀어나온 아이들의 연기가 일품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자, 다시 이야기 추리로 돌아와서 자세하게 그림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상자에서 튀어나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자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 같은데요. 전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좀 감이 오는데 아직 감이 안 오신 분들 마지막 작품에서 꼭 정답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이제 맞춰보는 이야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왼쪽 위를 보면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신전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밑에 세계는 지상 세계일까요? 지상에서 사람들이 상자를 하나씩 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한데 전 확실히 이야기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찾으셨나요? 이 이야기의 정답은 전시 리플렛에서 확인해 보세요. 물론 정답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품 속의 이야기를 맞추며 새롭게 이야기를 감상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세 번째 섹션은 느껴보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섹션에서는 책 속의 이야기를 새롭게 표현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면 세 번째 느껴보는 이야기에서는 책을 눈으로 읽는 것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읽어보려 합니다. 바로 손으로 읽는 책, 촉각책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촉각책을 만든 작가들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책누나 프로젝트와 좋은 친구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1년간 일러스트 콜렉티브 크림북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만든 6권의 촉각책, 그리고 넥슨 코리아 사운드팀과 함께 직접 녹음해서 만든 오디오북을 살펴보세요. 전시 방향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는 4점의 작품은 촉각책들을 확대한 촉각 작품입니다. 여기서 몸을 뒤로 돌리면 나란히 3줄로 각각 촉각책들이 놓여 있고 아이들이 직접 녹음해서 낭독한 오디오북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가 끝난 뒤엔 이 촉각책들이 시각장애 학교에 전달된다고 하니까요.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전시장 입구를 기준으로 가장 앞쪽 책상에 놓인 작품부터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학창시절 점심시간 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며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땐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건지 시계바늘이 참 야속했는데요. 이 책은 부끄러움 많은 초등학교 5학년 백송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송이의 마음속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귀여운 작품, 나는 밥이 좋아입니다. 원하신다면 잠시 제 목소리를 일시정지하시고 촉각책을 느껴보며 송이가 낭독한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염상민 작가가 만든 이 작품의 제목은 나는 누굴까입니다. 이 책은 5살 동생에게 시계의 개념을 재미있게 알려주려고 만든 책이라고 하네요. 수수께끼를 던지듯 페이지를 넘길수록 촉감과 함께 시계의 개념이 명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원하신다면 잠시 제 목소리를 일시정지하시고 촉각책을 느껴보며 상민이가 낭독한 오디오북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한때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득 갖고 있는 문방구 사장님이 꿈이었는데요. 떡볶이를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윤주연 작가는 잠시 분식집 사장님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분식집 사장이 된다면 어떨까를 상상해본 주연이의 흥미진진한 꿈 이야기, 떡볶이집 사장의 하루입니다. 잠시 제 목소리를 일시정지하시고 촉각책을 느껴보며 주연이가 낭독한 오디오북도 들어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책을 보겠습니다. 어디서 향기로운 향기가 나지 않나요? 푸른 언덕에 살랑살랑 날아들어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기가 날 텐데요. 나비의 향기까지 더한 촉각책. 초등학교 김수혜 작가의 나비입니다. 이 책은 상상 속 친구를 만나 외로운 시골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얘긴데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학교가 끝나고 그 아이가 노을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해가 붉게 타오르면 차가운 물에 따뜻한 물이 번지듯이
달콤한 사탕 속에서 새콤한 과일 향이 번지듯이 하늘에 빨갛고 노란 빛깔이 물드는 게 참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을을 보러 산으로 갔습니다. 사탕이 녹아내리듯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현력,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지고 있는 해를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나비의 오디오북 녹음은 좋은 친구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누나 프로젝트를 만나온 중학생 예빈이가 성우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득 담아서 낭독했어요. 잠시 제 목소리를 일시정지하시고 오디오북도 들어보세요. 마지막 책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왼쪽 책상에 놓인 책은 분식집의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이 서로 자기를 먹어달라고 싸우자 모두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모닥치기라는 메뉴를 찾아낸 초등학교 5학년 김태양 작가의 책 분식 전쟁입니다. 제주도 말로 모닥치기는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귀여운 음식들의 아우성, 좋은 친구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대거 캐스팅됐다고 하니까요. 이 책은 오디오북으로 꼭 들어보세요. 6번째입니다. 가장 설레는 소풍 전날, 늦게 오는 엄마를 기다리는 태희. 태희는 내일 무사히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김태희 작가의 경험담을 담은 책, 소풍 전날입니다. 초등학생 작가들이 쓴 귀여운 촉각책, 손으로 잘 읽어보셨나요? 손으로 책을 읽는 느낌은 어떠셨을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귀로 읽는 책, 오디오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 들어보는 이야기 섹션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오디오 콘텐츠를 개발하는 스토리감과 책누나 프로젝트가 만든 오디오북 시리즈 보보와 아치를 들을 수 있는데요. 보보와 아치는 시각장애인 친구 보보와 비장애인 아치가 친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서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공유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이야기를 8살 아이의 시선에 담은 이야기입니다. 일반 오디오북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오디오북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러분의 앞에 세 채의 집이 있습니다. 집을 바라보고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개의 에피소드씩 들어볼 수 있답니다. 또 집 옆에는 보보와 보보의 안내견 누리, 그리고 아치의 캐릭터가 서 있어요. 이제 제 목소리를 일시정지하시고 보보의 집에서 안대를 하고 헤드폰으로 보보와 아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지만 큰 이야기, 모든 전시가 끝났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책과 이야기를 읽고 즐기는 방법,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책누나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모두가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문화를 위해 언제나 그랬듯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만들고 즐겨보려 합니다. 전시에 오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별 오디오 가이드 김수정이었습니다.